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박혜원 앵커님이 잠깐 급한 일이 생기셔서 대신 왔는데 옆에 또 든든한 명앵커님도 계시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0.36% 상승, 양시장이 올라줬는데 코스피가 사실 좀 더 강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국회 앞에 사는데 오늘 집회 때문에 차가 안 가요. 차가. 네,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마침 또 지각 그것 때문에 1분 일찍 시작했네. 잠깐 그럼 지수 좀 볼까요? 좀 지수요? 숨 좀 고르시겠어요? 지수 뭐 볼 거 뭐 있어요? 아, 그래요? 4천 괜찮아요? 올라왔는데. 4천 올라왔으니까. 이제 달리는 거죠.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침엔 투자 때? 아침엔 투자 때 약간 하락 반전 10시 부근에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지? 이랬는데 다시 쭉쭉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엔 투자 때는 거의 고점으로 올라가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1% 넘게 오르고 있네요. 지각비를 내라고 무슨 소리? 나는 19분에 하는데 어떻게 지각비를 냅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우리? 그게 아니라 제가 2025년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분에 10,000원을 걸었어요. 1분에 10,000원? 1분에 10,000원. 그건 제 굳은 결심입니다. 5분이면 5만 원. 1분에 10,000원이어서 이게 10만 원만 돼도 제 한 달 생활비의 거의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꼈어요? 알뜰하네. 50만 원 이상 써요? 미안해. 나 갑자기 과소비한 여자가 되는데. 와, 그래서 저는 50만 원으로 살아요? 50만 원이면 살죠. 뭐 통신비 다 내고 그걸로 식비 다 내고. 통신비 그래서 저 와이파이만 잡았어요. 진짜.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각해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게 통신이 끊겨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각을 하면은 제가 1분당 10,000원이라 그랬는데 오유 지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거짓말이라. 오셨으니까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왔으니까 됐죠. 어쨌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아침엔 투자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맞아요. 그때가 고점이었다. 한 1.5%까지 올라갔었네요. 아침엔 투자 때는.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줬고 기관이 한 7천억 사줬고. 아침엔 투자 때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약간 4천이 넘으면 이제 시작이다. 아니다. 아직 박스권이고 지켜봐야 된다. 저희 오늘 대만 특집을 했어요. 저희 이제 NH 분들이 대만에 이제 출장을 대만 증시 어떤지 뭐 이런 정책 얘기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시장 얘기도 했죠. 긍정적이다, 다들. 이런 날은 우리 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 얘기도 하긴 했는데 좀 준비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이 좀. 그런 거요? 왜? 우리 아침엔 투자 좋아요. 요즘 하는 잘하고 그 있어요. MG 단어가 있어요. 뭐요? 감다. 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요즘 말이 쓰는 말인데 못 써? 내가 감다디는 심하지. 그럼 감다 살은 아니라면서요. 감다 쫌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만 특집 했다고 하니까 두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제 4천선 중반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은 박스권이어서 조심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혹은 추세가 돌아와서 이제 좀 출발하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SK증권의 이재규 차장님, 그리고 유니스토리의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이 진짜 필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네, 아침에.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왜냐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엇갈리기도 하고 인텔이 막 8%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로 반도체를 좀 물어봐야 되나 싶었었거든요. 초반에 또 이제 막 삼성 물산도 가고. 삼성 물산은 좀 특이했죠. 삼성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 주식들 이제 조금 반전하는 것들 이제 좀 슬슬 출발하나 이런 것도 궁금한데 또 안 나오실 때 하필 또.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 SK가 HBM4 퀄 테스트를 실패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뭐 그것도 말씀드려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규님은 회사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적응 잘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 들어가시고 4천선 회복하고 분위기가 그러네. 나쁘지 않아서 좋겠네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3,600, 3,000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연말이라서 그런지 뭐 시장도 지금 분위기 잘 만들어지고 있죠. 네. 오늘 뭐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약한 것 같았는데 결국엔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증권사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관련해서 네.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추세 돌려서 좀 더 자신감 가져봐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 지켜봅니까? 저는 일단 우리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가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저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기술적인 분석이 더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곡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뭐 기술적으로 왜곡이 크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종합주가지수 요 시가총액 기업들이 그런 가중평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저는 의미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 이제 조금 더 상방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뭐 FOMC 회의도 있고요. 뭐 BOJ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코스닥이 여전히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 2주 정도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양시장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변동성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양시장 둘 다 기술적으로는 좀 추세적으로 올린다라는 거에 한 표. 네. 그 중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코스닥이 아직도 좀 더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그렇죠. 한 이틀, 3일 정도 약간 어제 오늘 이 코스피가 좀 더 좋았던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랑 약간 이격이 많이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강도 자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도 거의 다시 한번 신고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며칠 동안 이제 코스닥이 약세를 보였을 때가 매수의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저께 드린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88페이지. 이게 아마 이번 올해 가기 전까지 계속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달 사이에 삼성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나 회사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 전망을 할 때 최근에 올라온 이익 전망이 반영이 다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익 전망을 반영하면 아마도 이 검은 선 내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이익 전망이 원래 한 달 전보다는 5에서 10% 조금 더 정밀하게 하면 한 7점 몇 %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코스피 전체 삼성하이닉스만 가지고도. 그러면 요 검은 거, 요 어디 상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PR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건데 지금 4,040이잖아요. 지금 10.5 정도? 10.5 11에 가까운 거죠. 10일에 가까워요. 10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면은 여기고 요 10%면 여기니까 10.5는 좀 넘은 것 같고 네. 11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요 상관에서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금리 인하를 다음 주에 하고 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매파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이 추가 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수로 남아 있는 거고. 삼성하이닉스만 가지고는 10일 이상 넘어가기가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만만치 않아서 유동성이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그 BOJ도 마치 금리 인상 여부도 다다음 주에 발표되니까 길게 보면 2주 동안에 짧게 보면 다음 주까지 이게 확인이 돼야지 이걸 뚫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에서는 삼전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의 그 순이익이 네. 영업이익이 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 7% 정도 내년에 늘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괴리가 있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지금 11월 초에 바라본 네. 향후 1년 그러니까 내년도 포함한 EPS가 11월 초잖아요. 지금 12월 초니까 한 달 사이에 이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보다 한 5에서 10% 더 올라갔을 거다.
한달 그러면 사이에. 4,200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200 정도 가는 게 전고점 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금리 인하만 되고 매파적인 분위기가 안 나타나면은 전고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하. 그런데 아까 뭐 저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 잡설이 나오고 뭐 비트코인 다 뭐 떨어지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만 가지고 충분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4,200 가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이익만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3,700으로 다시 내려가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금리 인하 통화 정책 결정이라는 변수는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금리 인하는 되는 거고 안 되면 코멘트. 안 되는 거고. 네, 좀 비둘기파적인 코멘트. 그거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종료가 돼서 일단 땡땡땡을 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가님이 발사 말씀해 주셨고요. 호아지님께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뭔 소리야? 살자형님께서 일본 금리 따지는 짐 캐리 트레이드 뭔 소리지? 아까 저한테는 기술적 지각이라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냐고. 기술적 어느 지각이란 선 가면 뭐 이런 건가? 예. 좀 하이 개그 이런 거 좀 좋아하셔가지고 예 어르신이어가지고 네. CKCS님 링크 솔루션 대박이네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우주로라님은 추운데 계좌에 라디에이터 온 하고 하트 붙여주셨고요. 긴자손 형님은 슈퍼 롱쟁입니다. 그래서 산타 온다 걱정 붙들어 말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탈감님은 홍앵커 너무 좋다 아유, 땡땡땡 감사합니다. 땡땡땡. 예 네. 선혜 누나 포레버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무섭다. 규동 학살자님이네요. 어. 예. 아워티님께서 선혜 누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 사랑해요. 팬분들이 네. 엄청 많. 저는 오늘 박하윤 안 나와서 음. 좀 윤호개인 세력들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계세요, 근데. 그래요? 네, 한 계시죠. 명도 안 보이는데 윤호개인? 윤호- 윤호개인. 윤호개인 박하윤이잖아. 예. 그래서. 그럼 뭐예요? 아니. 되게 잘 뭐랄까 드립? 아니 박하윤을 되돌려라. 그러니까. 난 딴 거는 아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민트네나 여기 있긴 하네요. 예. 그럼요. 박앤헌터님께서 네. 민준아 선혜님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수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4% 상승 4,036. 그래도 21선 위로 좀 올라와 줘서 네. 어제 이제 좀 희망을 받고 오늘은 좀 자신감을 어제 21선 그래서 이 5일선만 조금 이제 21선 위로 올라와 주면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036, 코스닥은 0.4% 정도 올라서 932. 코스닥이 더 52주 신고가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52주 최고가 933. 네. 1포인트. 네. 코스닥의 흐름이 좋군요. 예, 그래서 코스닥은 932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 쪽에서는 코스피 현물은 기관이 좀 많이 사줬어요. 특히 연기금에 600억도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기관이 7,569억, 8천억 가까이를 좀 사줬고요. 외국인은 1,600억 이렇게 매수를 같이 해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100억대지만 어쨌든 나갔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5,100억 이렇게 사줬네요. 자, 그럼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오늘 좋았죠 전반적으로. 네. 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 민망할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도 주가 흐름이 견조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많이 나왔기도 하지만 요 방산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쪽과도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변동성 나왔고 삼성물산이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종목군에서 보면
CJ라든지 CJ. 우리도 요거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CJ라든지 두산 그리고 한진칼, HD 현대 그리고 KT LS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주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면서 이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상법 개정은 하도 몰아쳐가지고 네. 1차, 2차, 3차까지 몰아쳐서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3차는 연내에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한 거고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된 거. 30%. 아 근데 그게 통과가 된 거 아닌가요? 저기만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안건으로 올라가서 땅땅땅 표결은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논의만 하고? 그래서 연내 통과 얘기한 것 같은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확인을 네. 제가 요거 좀 내용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법을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여기 자료 보시면은 아직 통과는 안 오늘 뭐 2026년부터 개정 세법 적용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네. 요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글로벌 텍스 프리 때문에 좀 공부를 하다가 찾은 내용인데 일단 그게 통과가 굉장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완화된 이렇게 이제 25% 30% 두 구간으로 분류가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왜 여쭤봤냐면 그래서 지주사가 오늘 올랐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 소각하는 거 1년 내 소각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살아있는 재료인가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게 살아 있고 안 있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일정을 좀 명확히 알고 싶은데 그게 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와 있는 일정대로 잘 진행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을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살려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오늘 뭐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건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기업들한테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 없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죽어가다가 이제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얻어맞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위태로웠던 구간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점에서 그래도 한 20% 정도는 15%에서 20% 정도는 올라와야지 우리가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8만 불까지 빠졌다가 9만 2천 불까지 네. 약 15% 정도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죽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붙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1억 4천 돌파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달러 기준이고 이제 1억 4천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이게 왜 수치가 좀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봐왔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선혜 아나운서님이 잘 아니까 수치는 딱 물어봐 주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뭐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재규 형이 메이저 가더니 좀 바빠진 것 같아. 아니요 안 바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마감에서 약간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화 좀 나눴는데 이 프로는 꼭 하시는 진짜요? 의지가 진짜. 처음에는 맞아요. 안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 광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이게 좀 편하게 하는 코너라고 하셔가지고 광고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가 좀 광고 안 하면은 나올까 말까 그런 생각. 그래요? 제가 좀 딱딱해가지고 잘 적응을 못할까봐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저도 되게 부드러우신데. 그래요? 지금은 너무 좋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치는 좀 약간 달라가지고 당황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넘어가면
네,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이어갔었던 상황인데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나아지고 있다. 환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베팅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더 들어와야지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좀 연기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12월 4일까지 코스닥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썰처럼 돌았었는데 원래 내일이잖아요. 네. 그 예정대로라면. 맞아요. 그죠? 근데 이번 달 안으로 어. 연내에는 내놓겠다라는 연내.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300조 정도 된다라고 네. 해요. 여기서 이제 2%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6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이게 맞나요? 왜요? 제가 이게 HTS가 좀 저 바뀌었더라고요. 같이 봐드릴게요. 어떤 거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오늘 마이너스가 맞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28일 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천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포인트가 3%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시스템적으로 5천억 정도를 매수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3%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3.7% 정도. 근데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20조, 30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이제 코스닥을 부양할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여전히 좀 기반으로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후반부에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좀 땡겨 놓으면서 마무리가 돼서 저는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그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표했죠? 제가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뭐 1년 지난 뭐 특별 성명 이런 걸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연기금 매수도 그때부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관 매수도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동력이 좀 꺼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좀 이제 잘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레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장일 본부장님도 표로 보여주셨고 약간 나올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추세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 네. 그러면 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리스크. 네. 사실 환율은 똑같이 1,460원에서 뭐 70원, 뭐 75원까지 갈 때도 맞아요. 있었었는데 네. 2주 전에는 네. 환율은 아직도 어쨌든 불편한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환율이 뭐 더 튀거나 뭐 그렇거나 뭐 이렇게 좀 변수가 나타날 확률. 단기적으로 별로 많지 않지. 그래요? 예. 왜요? 엔저가 많이 되거나 이러면 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저도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엔저는 잠깐 잊혀지는 언제까지? 18일 날 BOJ 하트까지. 금리 인상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요. 엔저가 아니고 엔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원화도 약세가 더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엔이 강세가 추세가 돼가지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시키면 자산 운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환율적으로는 엔이 다시 약간 강세가 돼주는 게 우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기다 대고 베팅을 원화 약세가 더 심하게 바로 1,490 된다 이렇게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죠.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환율 고점 찍었다니까 이렇게 느리냐 BOJ가 답 줬잖아 이랬는데 아이디가 마이클 벌이어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재균님 네. 환율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해요. 환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엔화가 어쨌든 아시아 통화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원화도 좀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는 크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엔캐리 쪽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엔화를 빌려서 다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대한민국 말고 미국 주식을 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만큼 엔화 강세로 움직이면 미 주식을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엔캐리에서 일본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무언가 한 번에 자금을 뺄 수가 없는 구조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물 자산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청산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세로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등락 자체가 좀 천천히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나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1,400원 넘어올 때부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하고 환율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었던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에 좀 베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이 듭니다. 정도에서 고점 형성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12월 초기는 하지만 홍앵커님은 어때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산타랠리 와요? 연말에?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로 응.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한 이틀? 이제 코스닥이 시대가 왔다. 네. 그러고 나서 코스피가 다시 가잖아요. 음. 근데 코스닥이 지는 게 아니라 어디 그 채팅창에서도 데이비 킴님이었나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기대감이 미뤄져서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돌던 말로는 내일이었거든요. 활성화 정책이. 네. 근데 이게 연말로 미뤄지면서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고 했던 그럴 수 있었던 게 오. 약간 연장됐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약간 번갈아가면서 가지 않을까? 오, 영한크보다 조금 아이크 더 좋아. 137. 그렇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요. 야, 리스펙트. 워렌 버핏 납셨네. 와. 그냥 제 내피셜이죠. 내피셜. 이걸 뭐 누가 믿으시겠어요? 어때요? 요 지금 비전에 대해서. 네, 동감합니다. 아 공감하세요? 네. 진짜요? 와. 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공감하세요 두 분 다. 그거 혼자 빠져. 아 저는 모르니까. 아.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김정일 본부장님의 아이디어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아니 이제는 섣불리 발표했는데 뭐 네. 세제고 뭐 이런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월말 돼가지고 진짜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뭐 12월 중순이 됐던 연말 크리스마스 직후에 할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 뭐다 아는 건데 아는 걸 확인하는데 아주 새로운 게 없으면은 또 약간의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런 사람도 괜찮지 않겠어요? 월말에 돈을 확인하고 싶고 그러면 또 그게 안 나올 분량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홍하나 똑똑하다. 아유, 네. 그냥 내피셜이에요. 감사합니다. 보고 좀 네. 배워라. 예. 아 여기에 민트윤, 홍하나 이렇게 두 분이서 서면은 이제 동접자 더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명행커님이 어디 가세요? 여기 계셔야죠. 전 바닥에 누워 있을게요. 그냥 카메라 안 잡히. 아 좋은 생각이야. 네. 목소리만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추가적인 뭐가 있어요?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예. 제가 지난번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 부양책이 2017년도 10월달에 나왔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코스피도 괜찮았습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스닥도 올라오고 코스피도 올라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도 그 PR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P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10.2배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시아 평균이나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사실 못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저도 이제 코스피를 좀 줄여서 코스닥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뭐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쪽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같은 이런 큼지막한 섹터들이 자리를 좀 잡아주면 그래도 지수 따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코스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좋은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뭐 지금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뭐 구독자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코스피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 선택의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뭐가 같이 갈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수가 1% 오르긴 했지만 네. 상승한 게 삼성물산이 10% 오르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지주사 몇 개, 그리고 오늘 반등한 게 이제 그 방산 애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뭐 변압기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추세, 방사는 우리가 뭐 추세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많이 했었고, 일단은 추세를 돌리는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 방, 변, 원 뭐 이런 거까지 좀 같이 고민을 했을 때 뭘 사야 될까? 얘네들이 뭐를 좀 수익을 주면서 지수랑 같이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NC소프트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 왜요? NC는 아니지 형. 이건 아니야. 왜요? NC야? NC 소프트. 그래요? NC 소프트 주주분들도 계신데. 아, 그렇죠. 아, 그럼 더 공감하실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이건 사실 주주가 더 욕해. 나보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조선 원전 방산 뭐 전력기 이쪽 같은 경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전 조정을 꽤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원래는 좀 여기서 매도하셔가지고 코스닥 쪽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서 매도하기는 좀 아깝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군들도 저는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고 내가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월요일에 현대차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어제 좀 갔죠. 근데 자동차 쪽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요거는 사실 내년 연초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아마 올해 초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초에 강했던 섹터가 연말까지 강하다라는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습성이 있는데, 2025년도 연초에 뭐가 강했냐면 로봇이 강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완전히 빠그라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연말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 때 자동차라든지 특정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면 네. 저는 그쪽에다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굳이 꼽자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반도체 쪽 저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주가가 많이 못 올라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동차 막 급등하고 오토에버 막 20% 가고 이랬을 때 딱 느낌 온 거는, 자동차라는 테마가 있으면 그 키워드에 자동차, 퓨어 자동차는 안 가고 거기에 로봇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약간 테마성으로 같이 엮인 것들, 걔네가 더 탄력성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래도 퓨어 자동차? 지금 뭐 제 화면 잠깐만 네. 보여주시면 볼게요. 요거 일단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코리아 FT라는 기업이거든요. 코리아 FT. 요거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그
뭐 제가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점유율을 좀 뺏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뭐 HL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죠.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퓨어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뭐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쪽으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대체로 동의하고요. 코리아 FT를 아까 캐니스터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연료해서 탄화가스를 뭐 흡착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억제한 그런 장치가 있나 봐요. 연료기관이요. 네, 그러니까 우선 탄화 수소를 압착하고 재연소시켜서 대기 방출하고 뭐 이런 거가 하이브리드 더 중요한 건데 하이브리드 하기 전에도 이런 장치를 했었기 때문에 좀 독특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그 캐니스터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비싸겠지. 네. 하이브리드 차 그래서 비싸고. 잘 되고 있으니까.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빼고 연말에 이제 좀 산타랠리식으로 느낌 낸다 그러면 개별 종목 해야지.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은 어떤 애들 어떤 업종 이게 쪽으로 아무튼 네가 오래간만에 하나 맞췄다고 난리치겠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요? 그 HL 만도도 얘기했었고 HL 만도. 롯데 관광개발도 얘기했었고. 아 롯데관광개발 감사하다는 얘기 많아요. 링크 솔루션은 뭐 슬쩍 얘기했으니까 뭐 이건 운이 링크 좋아서. 솔루션 좀 아쉬워요. 작아서 2,000원짜리니까 뭐 이런 것도 개별 종목 따라가야죠. 그게 낫죠.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 그 변압기를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다른 것보다 낮게 생각했는데 LS 일렉트릭은 어저께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그런데 LS 일렉트릭은 그로크 아세요? 그록. 그로. AI.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XAI가 한 거잖아요. XAI를 믿으시면 LS 일렉트릭이 다른 변압기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XAI의 모멘텀이 얘네가 다이렉트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XAI한테 받은 그 오더가 원래 있는데 3조래 3천억 달러가 있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2차가 연말에서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모멘텀이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내년까지 40배를 때리냐 그럼 57만 원이다 58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는 있었다. 밸류가 싸지 않아요.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대비했을 때 이거는 특이한 거기 때문에 와치할 필요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밸류가 싼 종목들이 큰 일이가 조방변 큰 거에서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남아 있는 거라면 원전이 밸류가 비싸진 않아요. 원전을 관련된 게 뭐죠? 투산에너빌리티. 그렇죠. 근데 한번 기스가 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에 오더가 오더라도 옛날처럼 확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디 나왔죠. 미국에서 뭐 원전 어떻게 한다. 뭐 하니까 뭐가 나가요? 현대건설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위치가 좋아요. 오래 쉬었거든. 그래서 오늘 눈에 띈 건 현대건설 눈에 띄었고 삼성물산 그 삼성전자 홍나이 그 그분께서 지분 팔아갖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서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물산에 대한 게 원래 그 시나리오가 되면은 그게 목표 주가가 한 3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것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맞죠? 30만 원. 근데 지금 24만 원까지 왔으니까 얼추 이것도 한 85% 반영돼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여기 어느 테마가 없네. 할게 없네요. 아니 지금 조선 아니고 어느 주식을 사서 아니. 어느 주식 사서 그런데 20%를 확 먹으려면 운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힌트를 얻어볼까 했는데 뭐 현대건설 오늘 갔고 원전 조선 방산 변압기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고 그거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빼고 그러면은 뭐 딱히 뭐 그게 다 좋으면은 바로 4,500, 600 갔겠지. 간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4,500, 600은 갈 것 같은데 내년 내내 가는 거니까 애널리스트 얘기하면 4,000은 가고요. 뭐 4,70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매일 얘기하듯이 애널리스트 많이 와서 그 다음 달 돼요, 다다음 달 돼요, 아니면 2월 달 돼요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종목도 아주 가벼운 종목 말고 아까 코리아 FT 또 뭐 있어? 아까 뭐 올라갔어요? 링크 솔루션 또 뭐 올라갔어? 아까 롯데관광. 천일고속. 천일고속. 그런 거 하나 주세요. 천일고속. 진짜 자동차 대표주잖아요. 천일고속. 오늘도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 대표죠. 부동산 대표주. 고속터미널 리츠. 반포 있는 사람 집값 떠오르겠네. 네. 부터. 그런 거. 그래서 개별로 진짜 접근해야 돼. 네,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아, 쉽지 않네, 진짜.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종목들 다 너무 좋았다고 채팅창에서. 맞아요. 근데 막 물려 있어서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이 다 좋은데 거기 매달리지 말 너무 지나치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느 한쪽에 포함되면은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거 보일 것 같아요? 그거만 나쁜 얘기하면 짜증나고 좀만 저기로는 막 흥분하고 이런 판인데 그럼 딴 게 보이겠냐고. 흥분하는 거 나한테 맡기고.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머니코믹스 거기 나가셔가지고 네. 또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종목 좀 요즘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드릴 게 없어요. 한 달 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랬어. 들을 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을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쥐어짜면 이게 부작용이 나와서 사실 더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솔직하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없을 땐 없다. 이 나이에 솔직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나도 여러분 나이 때는 솔직하지 않았어. 그래도 자료 안에 종목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그 말고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진짜 쥐어짜내는 거 말고. 두산 얘기하려고 했었지. 아니 그 자율적으로 여유를 드릴게요. 진짜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굳이 하는 것만 쥐어짜내지 않아도 돼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두산이 좀 빠져서 오늘 좋습니다. 콜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 나왔잖아요. 두산이. 네. 두산 근데 오늘 바로 올라갔어. 제가 뭐라 하냐면 이게 목표 주가 130만 원짜리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130만 원 부른 애널리스트는 이 전망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 아. 그걸 얼마나 에너지 있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시간이 가면 그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다 안 믿는다 말했죠. 130만 원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되죠? 96만 원. 네. 그 제가 100만 원 넘지 않을 때 사야 되는데 주가가 80만 원까지 밀렸거든. 어제까지. 네. 네. 그럴 때 사면 딱 좋은데. 이 한끗 차거든. 네. 그렇죠. 90만 원이면 딱 살까 말까 딱 애매하게 만드는 주가로 오늘 바로 가가지고 이거 아침에 나왔을 때 두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딱 90만 원. 요 개별 종목 노리려면 진짜 손이 빨라야 돼요. 손이 눈보다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빠르면 또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정도. 네. 이제 좀 넘어가 볼까요? 업종으로?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하세요. 예. 일단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뭐 원전주 굉장히 좋았고요. 여행 관련주도 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책 수혜 받는 기업들 그리고 건설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뭐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죠.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러트닉이 저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변동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조선, 뭐 방산 요쪽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살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공감이 되게 되는 게 지금 반도체가 9월달, 10월달에 보여줬었던 그 정도의 상승력을 또 보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이 4천이지. 그죠. 단기간에 맞아요. 확 올라왔는데. 너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고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11차 전기분 발전량 비중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원전 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2038년이거든요. 38년에 원전 쪽에 대한 비중을 35%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11차 전기분입니다. 근데 10차에서는 요게 비중이 34%였어요. 그러니까 34%에서 35%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원전 쪽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 초혁신 15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서도 원전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분 10차보다 11차가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원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형주를 본다면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향에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카지노 이야기도 잠깐 했잖아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카지노가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백 중에서 홀드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카지노 이제 분석할 때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어쨌든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도 있고요, GKL도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LS 일렉트릭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쪽이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있어서 전력기기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일단 원전과 그리고 여행 그 중국과 관련돼서 한일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오늘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일령은 좀 그 연말까지 계속 되나요?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기화가 좀. 네. 근데 더 이상 뭐 할 거.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 지금 화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해한다 그랬나요? 어제 화해한다 그랬어. 더 이상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될 게 머리끄댕이 잡고 뭐 싸울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한알령도 지금부터 한알령이야 한 거 아닌데 굉장히 좀 길게 질질. 아 근데 화해하자 그랬나요?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 네. 주말 동안이었나? 그 일본 가수 불이 꺼졌죠. 노래하는데 맞아요. 불 조명이 끄고 나갔어. 내쫓아낸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던데 그 뭐 다 무관중으로 또 노래하던 뭐 그래요? 일본 가수 또 한 이것도 명 그냥 있더라고. 가수 혼자 노래했죠. 와. 굉장한 진짜. 국민이야. 야, 이게 참 치사한 게 우리도 당해봤지만 한알령에서 당해봤지만 아유 그런 거 아니야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면서 뭐 이상한 변명을 들어서 계속 제재를 계속하니까 맞아요. 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일령이다 이렇게는 안 안 하지만 계속 분쟁들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좀 넘어온다. 네, 그죠. 근데 저는 관광 쪽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 그리고 워낙 약세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 일령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이랑도 그래봤고 일본이랑도 그래봤거든요. 우리 뭐 일본이랑 할 때는 모남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변동성이 나왔고 노제팬 그 예 맞아요. 수혜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알령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좀 더 장기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화해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화해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제스처에서 만나려고 한다. 악화를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막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안 판다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주식도 더 망가지지 않고 한국이 동진 세미키나 소울브레인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거 제품하고 아까 사람들 오는 심리하고는 차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악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본에 그 맛있는 음식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음식 잘 만들거든요. 아, 우리가 최고. 특히 저는 최현석 셰프가 진짜 음식 잘하는 것 같아요. 최현석 셰프. 드셔보셨어요? 저 지금 바로 앞에 가지고 왔어요. 역시 네. 빌더.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환장하는 한국 대표 음식입니다. 전통적인 한식인 멘치가스. 예, 요 가져왔습니다. 네.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음식이죠, 멘치가스. 예. 3+1 최현석의 트러플 금가스. 자기님 그거 드셔보세요. 오늘은 진짜 이견이 없어요. 맛있다는데. 요건 기가 막힙니다. 오전에 드셨어요? 네, 기가 막혀요. 최현석의 트러플 금카츠 저희가 38,000원에 3+1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당 4,750원 꼴이에요. 요게 180g씩 8개 들어가지고 요렇게 잘라서 먹으면 되고 겉에 바삭하게 이제 튀김옷도 있고 이 소스가 킥인데 여기 트러플 향이 엄청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러플 데미그라스 소스 요거는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랑 한돈이 같이 포함된 멘치가스. 예, 요건 좀 익었네.
아침에는 먹었는데 안 익었어요? 그랬었어요? 아예 안 익었어요. 이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거의 껌 씹다 맛있어. 뱉었어요. 네, 이 맛있는 걸 너무 아까웠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리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근데 소랑 돼지가 섞였어요? 네, 한우랑 한돈. 음. 그 최현석 셰프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튀김옷 묻히고 그 손 다 뒤면서 튀김옷에 튀김기에 튀기고 정성이에요, 정성. 그러니까 요리.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겉이 바삭해요. 겉이 엄청 바삭해요. 겉이 바삭하고 네. 안에는 소, 돼지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맛있는 맛이 섞여 나는 것 같아. 아. 부드럽기도 하면서 고소하기도 그거는 하면서. 소, 돼지에 또 하나 섞였습니다. 뭐? 정성. 정성. 세 개 섞여가지고. 근데 절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맛이 좀 맛있어. 오묘해. 오묘해요. 하나의 맛은 분명히 아니지 섞여 있으니까. 네. 맛있네. 알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최현석 셰프가 열심히 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현석의 트러플 금카츠 맥주 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야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게 이거 라코스테 맨투맨이거든요. 저도 입었어요. 어우, 역시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했다. 옷이 날개다. 잘 옷이 어울리십니다. 날개. 예. 라코스테 맨투맨 지금 홍하나 입으신 게 네이비. 네. 제가 입은 게 멜란지 크림. 요거 최초로 78,000원. 예, 해외 정품 확인이고요. 블랙도 있습니다. 근데 홍하나가 네이비 입었으니까 네이비가 이쁜 거겠죠? 블랙보다. 예. 멜란지 크림 네이비. 저는 이거 사이즈 엑스라지예요. 엑스라지. 105 엑스라지. 예. 요것도 요게 물어보고 싶은데. M이에요. M. M. 아. 미디움? 네. 네. 그래서 예, 요거 한번 뭐 아침에 이거 파니까 뭐 악어 얼굴이 원래는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예. 이빨도 제가 다 셌어요. 몇 개인지. 예, 정품이고요. 해외 정품.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라코스테 맨투맨 그리고 최현석의 트러플 금카츠 요거 한번 네. 살펴보시고 딱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섹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아까 전에 제가 원전이랑 여행 그 한일연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CJ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우리가 SK 스퀘어랑 SK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를 고려해 보면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푸시를 할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이 뭐 지난 2달 동안 3달 동안 반도체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만큼은 못 나와도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손해보험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도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기업들 변동성 좀 나왔고 규모가 좀 작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익숙하신 기업은 키움증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면 이제 증권사 수수료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 추이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신용잔고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건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올라왔는데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채권 쪽에서 평가 수익이 조금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 4분기 때 약간 흔들림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오히려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면서 26년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고 세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한 번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들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지주사 보실 때에도 대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좋아요. 갑자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군들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자본 규모와 인가 현황이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에 자본 규모인데 여기 잘렸네요. 그게 뭐예요? 자본 그러니까 규모와 한투의 자본 규모 그리고 뭐 미래 에셋의 자본 규모. 자본.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인데 자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들의 라이센스가 좀씩 달라진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이야기했는데 요 IMA라고 하는 요 상품 자체 네. 쉽게 이해하시려면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품. IMA라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투나 미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저게 나오고 좀 있죠. 마진이 좀 남는 상품인가 봐요. 마진이 엄청 높진 않은데 이게 상품 구성이 은행의 예금처럼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행과 그동안 증권 뭐 펀드의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안정성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안정성은 이제 원금 보장, 원금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투와 미래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됐고 NH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인가 심사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구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도 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업 구조가 생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와 증권사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건설주 오늘 변동성이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쪽과 좀 엮어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IMA 나왔었는데 네. 우리 ISA 이 산을 그죠? 아시죠? 네. ISN 알죠? 그러니까 ISA는 여러분 적가니까 상관없는데 그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IMA는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근데 원금 보장은 되고 이제 모험 자본을 투자해 갖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험 자본이 코스닥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IMA 맞아요.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많이 하면은 우리도 투자. IMA로 자금이 몰리면 거기서 이제 일부를 무조건 모험 자본인 코스닥이라든지 요 벤처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국민연금에서 코스닥을 3%에서 5% 올리면 20조 여기서도 몇십 조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부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몇 좀 년 내니까 생각이 3년인가 뭔가에서 20%까지 해야 돼요. 네, 올려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계속. 20%를 그 투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섹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LG 이노텍이 많이 올랐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LG 이노텍이랑 뭐 현대차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현차는 아까 했으니까 이노텍만 볼까요?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뭐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노텍이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이 기업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애플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뭐 판매량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항상 삐그덕거렸는데 애플이 좋아서 다시 일단 애플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최고가죠. 그죠? 맞아요. 애플이 그동안 뭐 AI 관련주들 올라갈 때 하나도 못 가다가 뭐 최근에 AI 버블론 나올 때 제일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애플의 판매량 그 아이폰 17이죠. 17에 대한 판매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빨간색이 2025년도 판매량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이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량인데 역시나 잘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노텍에다가 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에는 전장 쪽과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롭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돼요. 5조에서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적당한 가격에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PER 10배, PBR 1배, 그쵸? PBR 이노텍? 1배, 근데 여기서 ROE 10%.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장성이 이제 부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봇 쪽에 대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로봇과 자동차 쪽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이제 시간을 좀 네.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기사 한 번만 요거 보여주시면 결국은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궁금한 건 그거예요. SK 하이닉스의 HBM4 퀄 테스트에 계속 실패한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시장에 좀 돌고 있습니다. 기사도 내가 더 많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글 HBM 공급량을 놓고 신경전을 뭐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경제에선 단독으로. 근데 서울경제가 이제 삼성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삼성 좀 친화적으로 기사를 쓰긴 합니다. 삼성 HBM 생산 능력, 하이닉스 월추월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삼성은 한 달에 17만 장, SK는 16만 장 정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1시간 전에 나온 기사는 삼성전자 엔비디아향 HBM4 최종 평가 단계에 돌입했다. 근데 하이닉스는 저기 내년 초까지 역시 패키징단에서의 테스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GD넷 코리아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뭐 시장에서 네. 공식적으로 말고 나오는 이야기들. 일단 그 뭐 HBM4가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 물량도 사실은 컨펌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출하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콜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리디자인하는 거냐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다 아닙니다. 만약 그게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만약 저번에 한 2주 정도 이게 한번 있었어요. HBM4를 생산하는데 뭐 문제가 생겨갖고 생산이 중단된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사실 루머일 수도 있는데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1시간 뒤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1시간 아니라고 나오기 전에 한 5, 6% 빠졌잖아요. 만약 그게 진짜 그러면 네. 5, 6%가 아니라 10%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바라시피 그런 일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아마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얘기하는데 HBM4에서 이건 기술적인 건데 그 속도가 10기가 bps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래서 뭐 리디자인이냐 뭐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원래 거기 맞추고 엔비디아가 약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그 캐파 그럼 그 전에 문제.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계속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내는 거는 뭐가 있어서예요? 아니면은 뭐 흔들고 싶어서요? 막 그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주식 갖고 있나 보지. 쇼츠든지. 아니 농담인데. 그럼 어저께 하이닉스가 고치니까 많이 올랐잖아. 그럼 왜 올랐어? 매일매일 아침에 올라갈 때 평가하고 오후에 또 다른 뉴스 그 필요 없는 게 어저께 많이 의미 올랐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캐파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원래 삼성전자가 등치는 커.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걸 바꿨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HB에 더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그건 뒤져 있고요. 캐치업하고 있고 근데 캐치업을 할 때 확 하려면은 캐파를 왕창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캐파를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데 이거랑 다른 뉴스 말씀드릴까요? 삼성이 갖고 있는 캐파 중에서 일반 디램도 있고 그 HBM3 전용으로. 있는데 얘네가 HBM4로 아직 안 됐잖아요. 삼성도 이거 용도로 캐파를 이렇게 준비했어. 근데 이거가 딱 보니까 지금 바로 안 될 것 같고 DDR4, 5 서버용 들어가는 일반 디램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 네. 50%. 요거를 HBM 쪽으로 좀 빼서 디램 쪽으로 엘로케이션 한다는 얘기도 어제 그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HBM4의 캐파를 늘려서 올라간다 이거 아니고 그 원래부터 하는 거고 오히려 디램이 지금 쇼테지가 나서 약간 오르서 그래서 디램에서의 가격 상승을 향유하고 싶어한다. 이게 오히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기사 나오는 거 무슨 S경제 나발이고 보지 마세요. 기사 보지 마.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 5% 빠지면 작년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내가 몰랐다. 그럼 나도 틀린 거야. 제가 근데 반나절 만에 틀리는 걸 갖다 주진 않잖아요. 예, 루머가 나오고 1시간 만에 모를 뿐이지. 기자 보지 말아요. 특히 S 기사 이런 거 보지 마. 거의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지 S경제. 마. S경제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시간 낭비야. 채팅창에서도 S경제에 대한 그 그래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5% 이상 빠져요. 그 5% 빠지는 게 1시간 빠지는 게 아니고 내내 빠져.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연합뉴스 경제는 기사가 좋던데. 연합뉴스 경제. 거기는 저기 누가 진행할 때 다르지.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이분이시요? 거의 퀄리티가 기가 막혀요. 다르지. 거의 블룸버그야. 뭐 맞아. 숫자가 이렇게 온 사방팔방 다 박혀 있고 와 연합뉴스 대단합니다. 메신저가 한국의 중요합니다. 블룸버그. 네. 여기는 안 나가세요? 연합은? 나오시죠. 가끔. 예전에 나왔었지. 네. 예전에 나왔었고.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 있으시면은 하나 짧게만 더 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 아주 귀한 거 가져왔어요. 네. 중국어. 중국어? 네, 페이지 1페이지. 저 중국어 잘 못하는. 읽어보세요. 맨 위에. 몰라요. 잠깐만 안 보여 글이. 키워주세요. 진짜 안 보여. 몰라요. 안 봐도 돼. 여기 밑에 해석해 놨잖아요. 해석해 놨잖아요. 해석해 뭐라 놨잖아요.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비용 구조가 크게 변한다. 아 반도체 비중이 24%까지 급증하며 이제 보인다. 두뇌, 시각, 센서 세 가지 핵심 트랙에 집중한다. 이게 모건 스탠리가 나온 리포트가 있다. 네. 나왔는데 두 가지 느낌입니다. 음. 휴머노이드 가격이 얼마나 빠지냐. 20년 포캐스트한 거야. 20년 뒤에 여러분은 계속 일할 거죠? 저는 은퇴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뭐 1억 9천만 원짜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평균으로 중국 빼고야. 중국은 제외해놓고 중국 싼 거 빼고 1억 9천짜리가 향후에 20년 내로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될 것 같냐고요? 휴머노이드 1억 9천짜리가? 2045년도에. 참고 2045년 되면은 많은 사람한테 보급된대. 20년 뒤에. 우리가 필수 아이템인데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맨날 보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자동차. 자동차 없으면 안 되지. 자동차 없으면 안 돼요. 자동차 가격 정도 되려나? 중형 자동차가 보통 아마 K5나 소나타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3,500만 원 정도. 네. 3,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라는 포캐스트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 가격이 지금 1억 9천만 원에서 3,520년 사이 되면은 2030년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밑에 내려가면서 여기 보급률이에요. 보급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45년, 여기 30년, 25년 여기.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 때, 이 보급률이 올라갈 때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 얘기예요.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시장 중에서 이 그 로봇에 들어가는 비중은 굉장히 작거든요. 2, 3%밖에 안 돼요. 네네. 200억 달러도 안 되는데 20년 뒤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20%.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의 20%가 로봇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 해당되는 핵심 반도체가 뭐냐? 여기도 엔비디아가 들어가요. GPU 또는 AG 이런 칩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떤 회사를 봐야 되느냐? 여기 엔비디아 있죠? 그다음에 설계하는 회사 있죠? 네, 그런데 희한하게 가져온 이유가 삼성전자를 갖다 놨어요. 파운드리. 그렇네. 파운드리. 예, 그 머리 해당되는 거 해당해. 그 파운드리를 TSMC를 갖다 놓지 않고 삼성전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롱텀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20년 뒤니까 너무 긴가? 그러면 그런 징조가 보이려면 10년 내로 파운드리에서 징조를 보인다면 엔비디아랑 같이 로봇 우리가 생성형 이거 저기 챗GPT 말고 완전 다른 세상 10년, 20년 뒤 2030년을 기점으로부터는 생성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로봇 쪽으로 반도체가 드라이브 될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장기로 본다면 역시 잘 나가는 삼성과 엔비디아와 삼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과 AI 시대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저런 데 이제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투자할 거니까 지금보다는 5년 뒤에는 진짜 반도체하고 로봇하고 관점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투자 한 20%는 로봇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중국어 못 읽는다는 채팅들이 읽으실 조금- 수 있는 거죠. 아까 해석 다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어를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수능 시험까지 6년을 배웠어요. 그럼 중 가서 공부. 근데 아까 저거 못 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저는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읽기 어려운. 아니, 칭화대를 영어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학과? 이게 영어. 영어를 영어로 된 코스. 글로벌. 코스. 글로벌 비즈니스.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대화는 하는데 저는 복잡한. 대화는 해요. 네, 특히 대화는 이제 하는데. 클럽 대화 이런 거는 이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의 중국인이에요. 그거는 이제 한자를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 가져와서.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네.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저처럼 일자 무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겠죠? 예. 그렇다면 위즈덤 칼리지 요거 칭화되면 뭐 합니까? 중국어를 못 읽는데 얼리버드 선착순 혜택 위즈덤 칼리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2026에 얼리버드 기간에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없어지기 전에 지금 받아가시면 좋습니다. 26년 내년도를 누구보다 빠르고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와 투자,
트렌드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한 자리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스타트 2016 이 위섬 칼리지 오프라인 강연은 얼리버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자리가 딱 제한돼 있어서 얼른 입학 등록하고 무료로 참가 신청하셔서 연말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얼리버드 기회 12월 10일 날 종료가 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빨리 등록하시고 저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혜택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혜택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에 저희가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날이 추운데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